예, 이번 시간에는 동수역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동수역학은 단원별 경향 분석에 딱 따르면은 약 한 15% 정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수역학은 요 바로 전에서 얘기했던 정수역학과는 반대경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운동 에너지가 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동수 상태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흐름의 분류 나오죠. 흐름의 분류 보면 유속 단위 시간 동안에 흐르는 물이 흐르는 거리를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L 나누기 T 정도의 차원을 갖고요. 자, 유선은 순시 입자 속도 벡터에 접하는 가상의 곡선을 얘기를 하고 흐름의 방향은 순간의 접선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유선은 스트림 라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물입자 하나가 물이 흘러갔을 때 각각의 접선이 있는 접점을 이어는 선을 우리 가상의 곡선을 유선이라고 합니다. 자, 유관은 스트림 튜브라고 하고요. 유선을 이루는 가상적인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적선은 물에 내가 여기서 하나의 물입자를 내가 지점을 보고 있으면 그 지점을 통과한 물 분자가 어디로 갔는지를 이어놓은 선을 우리는 유적선이라고 하고 스트립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다 배우셨을 테니까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유선 방정식이라고 나오죠. 유선 방정식에 보면 요때 벡터 개념이 들어가는데 위에 거는 각 방향, 이게 이제 삼각좌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X, Y, Z일 때 각각의 유속이 생겼을 때 이 유속은 velocity는 UI 플러스 VT 플러스 W, IJK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 개념으로 U는 X 방향의 속도 성분, V는 Y 방향으로 속도 성분, W는 Z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U분의 dx 이꼬르 V분의 dy 이꼬르 W분의 dz라는 말은 유선 방정식인데 속도 u만큼 갔을 때 x가 x2에서 지점에서 x1으로 갔더니 여기는 거리 개념, 움직임 거리 개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벡터로 표현한 겁니다. 벡터로 표현. 자, 그 다음에 흐름의 분류에 보면 정류와 등류는 정상류라고 해요. 스테디 플로를 얘기해요. 스테디 플로. 자, 정류는 시간에 따라서 흐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가와천에서 흐르던 물이 오늘도 가보면 그 유속으로 계속 흐르다는 개념. 설계할 때는 대부분 정상류를 대상으로 수공 구조물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등류는 뭐냐 하면은 등류는 공간상에서의 흐름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흐름을 우리 등류라고 하고 영어로 유니폼 플로라고 해요. 그죠? 우리 왜 유니폼 왜 입고 다녀요? 그게 군인들이 유니폼이 있는 이유는 공간상에서의 아무런 변화가 없게 그냥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이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류는 스테디 플로, 등류는 유니폼 플로. 각각의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흐름은 비정상류 흐름, 부정류 흐름, 그 다음에 공간상에서 흐름의 특성이 달라지는 흐름은 부등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정류라는 개념에서 우리 정류를 어떻게 써놨냐면 정상류 스테디 플로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놨죠. 위에는 압력도 되고 그 다음에 밀도도 되고 속도도 되고 유량도 되고. 근데 여기는 편미분을 써놨어요. 편미분. 자, 여러분 이건 상미분이라고 그러죠. 상미분. 자, 이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되게 속도가 많죠. 속도도 될 수 있고 장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상의 좌표도 될 수 있고 위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미분을 써서 독립 변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상미분을 쓰지 않고 편미분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흐름, 시간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흐름을 0으로 표시하고 얘를 우리는 스테디 플로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등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라고 하고 정류 내에 있는 등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등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라운드 V 이꼴 제로 공간상의 위치를 x라고 잡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요. 근데 등류가 정류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오일러 방정식. 자, 오일러 방정식은 지금 1번하고 2번에 있는데 대부분 2번을 저희들이 토목공학에서는 2번을 기준으로 가리켜요. 1번의 압축성 부정류는 공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기계공학에서 물을 다룰 때 밀도에 대한 필미분 값이 존재한다. 그게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제가 밀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밀도가 뭐에 따라서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에는 밀도에 대한 평균 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압축성 부정류라고 부른다. 비압축성 그 정류에서는 로 값을 다 없애요. 그리고 얘도 0으로 0의 값을 줍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평균 값이 없어진다. 자, 이때 보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w 이꼴 제로라는 말이 x상의 거리분의 속도 성분의 변화량, 그러니까 각각의 속도 성분의 그 거리에 대한 속도 성분의 변화량이 변화가 없다라고 할 때 그걸 오일러 방정식, 즉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속 방정식의 미분텀이에요. 연속 방정식의 미분텀을 우리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레이놀즈 넘버가 나오죠? 레이놀즈 넘버. 자, 레이놀즈 넘버가 나와요. 레이놀즈 넘버는 되게 관수로해서 되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레이놀즈 넘버는 그 다음에 프루드 넘버라고 하고 프라우드 넘버라고 하는 것은 프라우드 넘버라고 하는 게 레이놀즈 넘버는 프라우드 넘버는 어떻게 표시냐 하냐면 V 곱하기 D분의 누라고 표시해요. V는 이때는 유속, 얘는 관수에 쓰기 때문에 얘는 반경, 얘는 동점성 계수,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뭐냐 하면 관성력분의 점성력에 비해요. 그죠? 자, 우리 프로드 넘버는 밑에 나와 있는데 V분의 루트 GH. 자, H는 통상적으로 얘는 계수로에 사용을 하는데 수면에서부터의 깊이. 이게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유속이에요. 얘는 뭐냐? 프로드 넘버는 얘는 관성력분의 중력이에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시니 딱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2000보다 작으면 측류고 4000보다 작으면 무슨 전이류고 4000보다 크면 난류, 이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2001이 불완전한 충류다 아니에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프라우드 넘버 같은 경우에는 얘가 1보다 크면은 상류가 업스트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상류, 그 다음에 얘가 1이면 한계류 크리티컬 플로,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작으면 상류, 1보다 크면 사류라고 해요. 다시 자, 사류는 서브 크리티컬, 슈퍼 크리티컬이라고 하고, 상류는 업스트림이 아니고 서브 크리티컬이라고 해요. 그죠? 자, 이때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파속이 나오는데, 파속이 뭐냐 하면 얘는 조금만 더 들으시면 얘는 평균 속도분의 파속의 비, 평균 속도와 파속의 비를 우리 프라우드 넘버라고 합니다. 자, 어디든 수장 공사나 어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분명히 물어보는 게 레놀즈 넘버하고 프라우드 넘버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딱 넘기시면 이제 문제가 나오죠. 이번에는 짝수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번.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더 많은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자, 2번. 자, 원형 단면의 관수로의 물이 흐른다. 자, 관수로죠. 그러면 레놀즈 넘버다. 자, 레놀즈 넘버다. 측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뭐보다 작다라고 돼야 돼요. 자, 사실 그 가하고 다는 잘못된 게 2000보다 크고 4000보다 큰 거는 무조건 난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난류란 레놀즈 넘버가 큰 수. 레놀즈 넘버는 뭐냐? 관성력과 중력의 비, 점성력의 비. 그러면 관성력이 점성력보다 한참 클 때다. 어느 정도 크냐? 1000단위, 만단위, 10만 단위 이렇게 하면 그걸 난류라고 부른다. 그래서 터뷸런트 플로어는 레놀즈 넘버가 큰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라가 되겠죠. 자, 4번. 자,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자, 답은 다예요. 유관이란 개방된 곡선을 통과하는 유선으로 이루어진 평면을 말한다. 아니죠. 가상적인 관 튜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트림 튜브라고 얘기해요. 스트림 튜브. 자, 이게 두 번이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정류는, 자, 정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류라는 것은 제가 아까 파샬 T분의 파샬 V라고 얘기했죠.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흐름 특성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 같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여기 보면 나번 같은 경우에는 나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단면에서나 유속이 균일하다. 이거는 등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류.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일반 유체 운동에 관한 연속 방정식은 제가 아까 오일러 방정식은 연속 방정식의 미분의 텀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반 유체 운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압축성, 비압축성보다 압축성으로 찾아줘야 돼요. 압축성. 자, 압축성이죠. 자, 그러다 보면 나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 방정식을 표현한 것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Q는 AV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렇게 흘러가는 게 있어. 요렇게. 자, 이때 이제 Q가 흐르겠죠. 그죠? Q는 여기 단면이 A1이야. 요 단면을 흐를 때 V는 V1. 그 다음에 요 단면을 흐를 때가 여기가 A2 단면이야. 자, 단면이 가다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쪽에 흐를 때 유속은 V2야. 근데 이게 A1, V1이 A2, V2 돼요. 근데 단면이 얘는 넓고 얘는 좁은데요? 그러면 얘가 느리고 얘가 높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고 오일러 방정식의 일반적인 텀이 바로 연속 방정식을 미분 텀으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내경 15cm 관의 10도의 물이 유속 3.2m/s로 흐르고 있을 때 흐름의 상태는, 그럼 레놀즈 넘버에서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때 10도의 물의 동점선 계수는 또 얼마라고 딱 줬어요. 여러분, 이 동점선 계수는 우리 점선 계수 나누기 밀도인 거 알죠? 그럼 그대로 값에 집어넣으면 돼요. 자, 레놀즈 넘버는 여러분 이 문제를 이건 눈으로 풀어도 돼. 대신에 레놀즈 넘버를 한번 써봐야 돼. 관수로 이렇게는 써봐야 돼요. 그럼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돼요. 값들. 그죠? 자, 14번. 폭이 1.5m인 직사각형 수로에 유량 1.8m 3 큐빅미터 퍼 세크의 물이 항상 수심 1m로 흐르는 경우 이 흐름의 상태는 한계류, 부정류, 사류, 상류 나왔어. 자, 이때 한계류, 사류, 상류고 그 다음에 폭이 1.5인 직사각형 수로라고 하는 것은 개수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수로가 아니고. 자, 이때 식이 두 개 들어가는데 Q는 AV인 연속 방정식이 들어가고 일때에
자, 유량, 여기 Q는 유량이라는 거죠. 1.8은 1.5 곱하기 속도가 얼마인데, 그러면 여기 속도는 1.2m/s지 않느냐. 근데 프라우드 넘버는 h인데 수심이 1m래. 그럼 다 나왔어. 그 다음에 이게 v는 아까 얼마였지? 1.2. 얘는 1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는 이 상류는 업스트림이 아니고 서브트리칼 플로라고 얘기해요. 이걸 상류라고, 상류는 두 가지 영어로 표현되는데 업스트림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자, 원형 관수론의 측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16번에 이제 답이란데 답이 나왔죠? 답이란데 자, 속도 분포는 포물선이야. 이거 근데 우리 관수로 할 때도 배웠어. 여러분들이 저기 수리학, 기초 수리학, 수리학 1을 배울 때 저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우리 그 관수로에 나오면은 수리흐름 특성 곡선이라는 걸 그리잖아요. 자, 관수로야. 이렇게 쭉 돼 있어. 그럼 우리 갈 때 이쪽 끝에 부분은 지난번 가르쳤던 것처럼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서 속도 프로파일이 생기죠? 그죠? 끝변에는 우리 마찰 때문에 로슬립 컨디션이 적용돼서 유속 분포가 제로예요. 그러면 여기는 벽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속이 훨씬 더 빨리 흐른다. 이건 개수로에서 위에서 봤을 때 평면도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 기억을 하심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속도 분모는 포물선이며, 그 다음에 유량은 압력 강하에 비례한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식이 있는데 자, 이때 간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던 비중을 얘기하는데 이걸 다 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요게 뭐예요? 헤드로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헤드로스가 분자에 있어. 헤드로스가 델타 P잖아요. 압력 강하잖아. 그러니까 물이 상류에서 사류로 흘러갈 때 델타 P가 생기는 만큼 유량은 압력 강화에 비례하게 되는 거지. 요게 비례하게 되는. 얘가 분모에 있으면은 반비례 관계인데 분자에 있기 때문에 비례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 자, 18번. 유량 2리터/s의 물을 원관 내에서 측류 상태로 흐르게 하자면 원관의 지름이 만족해야 할 조건으로 오른 것은 이게 뭐냐면 레이놀즈 넘버를 아까 얘기했지만 약 한 2000부터 작게,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작게, 이거 무조건 작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VT에 여기 누구 들어가죠. 근데 보면은 항상 이거 할 때 동점선 계수를 외울 필요는 없어. 동점선 계수는 0.01 스퀘어 센티미터 퍼 세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보면 V를 먼저 구해야 돼. V는 Q 나누기 A라고 했는데 내가 원형 관로라고 했죠. 그러면 유량은 이거 왜 2000 써요? 자, 2리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리터는 2000 이렇게 되니까 맞죠? 2리터는 2리터 되게 커요 생각보다. 자는 파이분의 D의 제곱의 4인데 자 그러니까 공간의 제곱 보니까 얘가
요거 3.14 집어넣어줘야 돼. 이 값을 우리가 그죠? 집어넣어버리면 자 원래 D가 있으니까 D 하나 없어지니까 자 누구분의 D 하나 요거 D 하나 하고 요 D 하나 없어지니까 D분의 2546.4는 2000 그래서 D는 127cm보다 커야 한다라고 나오죠. 그죠? 뭐뭐보다 커야 된다. 자, 우리 그냥만 봐도 답은 가 아니면 라야. 왜냐? 측류로 만들라 그러면 레이디런드 넘버가 측류가 되려 그러면 유속이 느려야 돼. 유속이 느리면 광경이 커야 돼. 유속이 그죠? 아까 연속 방정식 나타낼 때 그랬잖아요. 광경이 크면 유속이 느리다. 왜냐면 A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얼뜻 봐도 가 아니면 라인데 답을 라라고 표시해 놓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좋아요. 측류를 만족해야 될 지름은 라. 크면 클수록 그렇지. 자, 20번. 자, 또 정상류라는 정류라는 말과 정상류라는 말은 다 같이 스테디 플로를 얘기를 하고 스테디 플로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흐름을 얘기를 해요. 정상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정상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3번 가장 잠깐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건 정답 1번이 되겠죠. 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흐름 방정식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자, 문제 잘 풀었죠? 나머지 문제 제가 짝수번을 풀었기 때문에 홀수분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